자, 레슨 3입니다. 레슨 2는 지금 파일이 2개로 나눠져 있고 중간에 뭔가 잡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상황이 어떤 상황이 녹음이 됐기 때문에 녹음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잘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잔소리 충분히 많이 했어요. 성적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성적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재는 이거예요. Third edition top notch number 1. Third edition에서 top notch 3를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그림 보세요. 그죠?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 맞는 걸 사면 되겠죠. 세 번째 에디션이라는 거예요. 탑노치 3가 아니라 탑노치는 1, 2, 3, 4까지 나와 있습니다. 레벨 1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벨 1을 원합니다. 레벨 1 사세요. 그냥 탑노치가 아니라 요거 있어야 돼요. With my English Lab. 네.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 드라마 잉글리시 051을 듣는 학생도 그렇고 오프라인 드라마 잉글리시 01을 듣는 학생들도 똑같은 교재를 해야 합니다. 그거는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온라인이니까 책 요거 꼭 사야 되니까 그러면 책값 안 날려면 중국 책 사고 드라마 01 들어야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돈을 아끼는 마음은 참 좋긴 합니다만 돈을 아끼려면 차라리 장학금을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재를 아껴서 좋죠. 작은 돈도 아끼는 거 좋고 누구에겐 작은 돈이고 누구에겐 큰 돈이죠. 좋긴 한데 중고책 사다가 돈이 더 들어와요. 왜냐면 책을 한 권 더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마잉글리시랩 그러니까 레지스터 한 번도 안 된 걸 사야 되기 때문에 책을 넘겼을 때 화이트로 여러분들 위에다가 이제 덧대듯이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오류를 교정할 때 그것처럼 은색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음악지 같은 게 덮여져 있어요. 그걸 너무 날카롭지 않은 걸로 그것만 종이 말고요. 그건 막만 그 막만 살짝 벗겨내는 아주 고난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여담으로 요걸 벗겨내지 못해서 책을 뚫은 학생들을 매년 봐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매번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고 와요. 그리고 벗겨낸 다음에 그걸 벗겨내고 난 다음에 이게 알파벳인지 그 다음에 숫자인지를 제대로 안 봐요. 그리고 이제 자꾸 다른 암호를 입력을 하는 거죠. 분명히 보면은 이거는 0인데 숫자 0 말이에요. 알파벳 5로 본인이 그렇게 보고 입력은 또 다른 걸로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암호 입력이 액세스 코드가 맞지 않으니까 자꾸 등록이 안 된다고 하고 본인은 답답하고 이 짓을 내가 왜 해야 되나 짜증이 나니까 짜증날 때 하는 행동들이 자꾸 오류가 나죠. 맞아요. 별다른 일이 아닌데도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이런 것들 하면 좋지가 않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본인이 기분 좋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랑 싸우거나 뭐 친구랑 다투고 난 다음에 책 펴서 이거나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기분이 좋을 때 정신이 좀 맑을 때 책 등록을 하기 바래요. 다른 상황에서 책 등록을 하면 그랬지? 왜 그랬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네, 그러지 말아요. 그 정도 상황은 참 뭐 봐줄만 합니다만 책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손상되는 경우는 다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책 값도 내고 사야 되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 얘기를 들었다고 등록이 안 된다고 분명히 그냥 0인데 숫자 0인데 그 암호에 들어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그렇게 안 하고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리고 부모님한테 부탁해.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봐도 안 돼. 왜? 부모님한테 이게 뭔데 그러니? 그러면 이게 뭐 MXY 1, 2, 3, 5, 0, 4, 2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부모님이 그걸 다시 타입을 해보죠. 그래도 안 되겠죠 당연히. 왜? 잘못 입력했으니까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부모님은 뭐 자식이 하는 얘기는 그냥 뭐 믿으시니까 그냥 그렇겠지라고 의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등록이 계속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고 싶죠?
책이 우리 아이가 오류를 범한 게 아니라 책에 오류가 있구나. 그래.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해결해 줘야지. 책 한 권 더 사자. 그래서 책을 2권을 사냅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게 책이라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또는 이게 중고책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학생은 뭐 좋은 마음으로 새 책 같은 중고책을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등록되어 있는 책이니까 새로 등록이 안 되죠. 이게 왜 안 되지? 새 책이 아니라 중고책을 샀을 때는 새 책 가격이 반 가격이나 더 낮은 가격을 제시했겠죠. 그러니까 돈을 아낀다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분노에 차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아예 만들지 말아요. 그러니까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거는 아껴지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를 문다면 여러분들 휘발유를 더 싸게 파는 주유소는 찾을 수 있어요. 가격 비교를 해서 찾을 수는 있죠. 하지만 주유소가 정품 휘발유를 파는 곳이어야 하죠. 거기서 싼 곳을 찾는 거는 당연히 괜찮아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지만 싼 휘발유를 찾기 위해서 정품이 아닌 걸 찾기 시작하면 뭐를 버리죠? 맞아요. 차를 버려요. 그래서 돈을 아끼는 행위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해요.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어딨더라? 여기 있습니다. 자, 마잉글리시 랩을 쳐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난 로그아웃을 눌러야 되는 상황이지만 본인 로그인 계정이 없다면 새 계정을 등록을 해요. 근데 등록을 할 때 여기를 한국어로 바꿔놓은 다음에 등록을 할 때 본인 이름을 적고 본인 성과 이름 first name은 여러분 이름이에요. surname은 성이죠. 그죠? 근데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그냥 이 세팅을 한국어로 세팅을 하세요. 성과 이름 그 다음에 한글로 적으세요. 왜냐? 여러분들 출석부와 여러분들 성적표를 내가 엑셀 파일로 이제 등록을 할 때 여러분들 영어 이름으로 돼 있으면 알파벳 순상으로 되지 가나다 순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한참 찾아 헤매요. 얘가 누구더라 하고 한참 찾아 헤매니까 가나다 순으로 여러분들 성적이 여기서 나열이 되려면 여러분들 이름을 한글로 적기 바랍니다. 성과 이름을 헷갈리지 말아요. 여러분들 성이 김, 박, 최씨 이렇게 되겠고 이름은 여러분들 이름이죠. 그죠? first name이 이름이고 surname이 성입니다. 헷갈릴 수는 있지만 지금 설명을 해줬으니 지금은 더 이상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강좌를 한 사람의 계정이기 때문에 뭔가 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상품을 추가하십시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웬만하면 모바일이 아니라 노트북이나 랩탑을 이용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말이에요. 이게 마잉글리시 랩을 쓰는 이 출판사가 펄슨 잉글리시가 한국 출판사가 아니에요. 한국 출판사면 모바일로 보는 화면과 PC로 보는 화면의 옵션들이 웬만하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을 텐데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화면이 여러분들이 모바일 폰으로 마잉글리시 앱을 설치해서 들어간다면 똑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상품을 추가하십시오, 강좌를 추가하십시오 이런 옵션들이 여러분들 눈에 똑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이씨 왜 안 보이지? 이 상황이 벌어지면 벌써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공적으로 이거를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잃었어요. 안 돼요.
왜 안 되지? 하면서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PC 화면으로 꼭 화면을 다시 보는 상황에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이 아니라 컴퓨터나 랩탑을 이용해서 꼭 하시기 바래요. 모바일로 한다면 그냥 그러지 말아요. 이거 등록 한번 하는데 그 컴퓨터 쓰는 게 뭐 얼마나 큰일이라고. 학교에서도 써도 되고, 그죠? 학교 컴퓨터를 쓰든 뭘 하든 꼭 PC 화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벌써 이건 등록이 된 상품이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액세스 코드가 있어요. 엄청 길죠? 요 액세스 코드가 아까 봤던 그 교재 첫 장을 넘기면 은박지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이 보이죠? 알파벳 대문자 I와 숫자 1을 헷갈릴 수도 있고요. 숫자 0과 알파벳 O를 헷갈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를 적어 놓을 때 여기 대문자로 나올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럼 대문자로 쓰세요. 제발.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기억해야 되는 에너지를 소비를 하지 말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액세스 코드가 엄청 길죠? 이 액세스 코드를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교재가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 책이 등록이 될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시간을 하는 거라서 로그인을 다시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에게 강좌 만들기는 안 보일 겁니다. 하지만 강좌 등록하기는 보일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강의를 전담하는 사람들의 계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강좌 만들기가 아니라 요 클립, 페이퍼 클립 요 아이콘 보이나요? 요걸로 강좌 등록하기가 있을 거예요. 등록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드라마 잉글리시 2023년이 뜰 거예요. 뜨는 게 아니라 내가 뜨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지금 하나를 만들까요? 될까? 강좌 만들기. 여러분들 할 필요가 없긴 한데. 드라마 잉글리시 2023 녹화가 잠시 중단됐었죠? 강좌 종료일 강좌 종료일은 2024년 8월? 괜찮아요. 제품은 탑너치 넘버 1. 자, 그래서 강좌를 더하려면 이 암호를 적어내야 됩니다. 근데 아까 페이퍼 클립처럼 생겼던 그 강좌 더하기가 PC 화면에서는 요게 착 잘 보이는데 모바일 화면에서는 엄청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모바일 화면을 그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 모바일 화면 녹화하는 거는 내가 모릅니다. 이게 PC로 하는 건데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헷갈리겠죠? 여기 이제 강좌 암호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올 거는 이거예요. 그죠? 여기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관리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리스트가 쭉쭉 뜨겠죠. 내가 얘기한 대로 여기서 여러분들 이름이 뜨려면 성은 한글 이름 한글로 쓰시고 이름도 한글로 써야지 여러분들 출석부와 비교해 봤을 때 빨리 찾아낼 수 있겠죠. 40명 50명 되는 학생들을 누구는 영어로 쓰고 누구는 한글로 쓰고 누구는 성과 이름이 바뀌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적부를 보는 상황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쭈루룩 그냥 점수별로 떠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뭐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평가에 관해서도 얘기했었죠. 소통 얘기합시다.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 폰으로 그 교수님과 소통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거의 장점을 알고 있어요. 거기에 관한 장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전공 과목 교수님들이라면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그룹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룹 채팅에 여러분들이 카카오 그룹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을 나눠주는 상황들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카카오 단체방으로만 연락하고 다른 걸로는 연락하지 마라고 한다면 그것도 희한한 일이고요. 단체방을 운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아예 안 합니다. 네. 교수님 그냥 다른 교수님들 연락하시던데요. 그러는데 알겠어요.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나는 다른 방법으로 소통을 합니다. 교내 사이버 강의 쪽지로 문의할 게 있다면 문의를 하고 공지사항에 꼭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SNS, 전화, 문자, 카톡은 받지 않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만 설명을 좀 제대로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관해서 의문점이 있다면 이 강좌를 보면서 의문점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후에라도 여러분들 바쁜 거 알아요. 그죠? 이게 소통이라는 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소통이죠. 내 쪽으로만 오는 거는 소통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여러분들에게만 가는 것도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주고받는 것이 소통인데 서로가 원하는 바나 이해를 하는 바를 소통하는 건데 규칙이 필요하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규칙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규칙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대1이라면 모르겠는데 1대40이나 1대50 또는 내가 수업을 진행한 학생 수라고 하면 나의 숫자는 1이고 교양 수업을 듣는 매 학기 수업을 듣는 학생을 숫자로 본다면 1대 뭐 200, 1대 150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모두가 괜찮다고 하는 소통의 방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는 급해요. 내가 코로나가 걸렸어. 지금 안 건 아니지만 이제 정신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다 연락하고 나서 내 수업을 못 갈 것 같으네. 교수님한테 알려드리는 게 예의 바른 거니까 저녁 10시 반이라도 내일 수업에 못 간다고 꼭 연락을 드려야겠어. 해서 연락이 옵니다. 또는 아침 7시 반이라도 오늘 아침 수업 9시에 그 수업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수업을 갈 수가 없어. 알려드려야지. 혹시 나를 찾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얘기도 없이 수업에 빠지는 사람이라는 걸 오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래서 뭐 새벽 6시에도 연락이 옵니다. 오늘 수업 못 갑니다. 가정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서 못 가요. 라고 연락이 와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괜찮다고 하는 그 기준이 다 다른 거죠. 나쁘다, 좋다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달라요.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전부 다 다르죠. 용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다른 거예요. 그죠? 아니, 같은 하루를 맞이하는 입장이라도 분명히 누구한테는 야, 이 정도면 날씨 많이 풀리지 않았냐? 너무 더워서 혼났어 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야,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어떡해? 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각자 달라요. 온도를 느끼는 그 체감 온도가 다르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았지만 결국에는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과의 나의 소통이 1대1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과의 소통이 1대1이 아니에요. 1대 학생 수만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내가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이해하십니까? 잠깐 생각을 해봐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5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5명이 원하는 바가 다 달라요. 5명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장님은 야 들어오면 에어컨부터 켜라. 어떤 사장님은 무슨 에어컨을 먼저 켜. 지금 겨울 다 됐는데 이제 가을인데 에어컨 켜지 말고 창문 열어놓고 환기해. 어떤 사장님은 에어컨 켜지 말고 얼음 기계부터 켜놔. 어떤 사장님은 청소해 라고 한다고 하면 그 입맛을 그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근데 분명히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유가 있겠죠. 에어컨을 먼저 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본인 기준에서 합당인 이유가 있겠고, 얼음 기계를 먼저 돌리는 사람은 아직 여름 안 끝났는데 얼음 기계 먼저 돌려야지 얼음이 나오지. 누가 아이스 커피 시키면 아이스 안 팔 거야? 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기준에서의 소통은 좋은 소통이라는 건 각자 기준이 달라요. 내가 필요할 때 교수님한테 연락하는 게 괜찮은 건가? 라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교수님이 아셔야지. 이게 알려드리는 게 예의 바른 거지. 나를 좋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왜 내가 연락했는데 답장이 안 와. 나 뭐지? 하고 11시 반이라도 그냥 제 쪽지 읽었어요? 라고 무작정 전화 오는 학생도 있어요. 또 어떤 학생은 우리 아이가 오늘 수업을 못 가요. 라고 엄마가 대신 전화해 준 학생도 있어요. 이해합니까? 내가 그거를 다 맞추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걸 맞출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는 경험으로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레슨 1에서 경험에 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왜 학생들이 왜 이렇게 그 소통을 하는 에티켓이 모자랄까라고 학생들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안 만들면 되죠. 오후 6시 이후에는 연락하지 마세요를 아예 안 만들면 돼요. 왜? 중요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이게 분명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내일 학교를 못 가요. 내가 뭐 코로나에 걸렸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과제를 해야 되는데 학교 서버가 다운이 돼서 분명히 선생님이 교수님이 6시 전까지 과제 해놓으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인터넷을 할 상황이 안 돼서 노트북이 뭐 고장이 나서 PC방에 갔는데 오늘 PC방이 갑자기 닫아버려서 뭐 이렇게 해서 과제는 못했어요 하고 본인한테 엄청나게 급한 일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금요일 10시에라도 11시에라도 연락이 올 수 있겠죠. 왜? 성적에 관련된 거잖아요. 성적에 관련된 건 교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라고 해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한테는 기준이 다르죠. 갑자기 각성을 해서 새벽에 나는 이제 영어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지. 오늘 하루 종일 테레비로 야구를 봤더니 내가 오늘 하루를 제대로 안 산 것 같아. 정신 차리고 공부하자. 교수님, 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새벽 2시에 술 마시고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지금 내가 얘기해주는 예시는 모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괜찮겠지 하면서 지나가는 경험을 계속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교수님 이거는 뭐죠? 사이버 강의실 쪽지로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런 경험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강좌 자체를 주의 깊게 보지 않고 레슨 1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나는 다른 교수님이랑은 소통을 전화로 하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아프면 대신 학교에 전화해 주는데 아니 우리 정훈 교수님은 나랑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데 아니 전화에 한 통 하는 게 뭐 이렇게 큰일이야? 아니 지금 학교 서버가 다운이 돼서 과제를 못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학교에 있는 사람들 전화하려면 다른 사람들 다 퇴근했고 지금 전화번호 아는 사람이 교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하지? 코로나니까 출석이 유교 결석이니까 나 이거 결석되면 점수 깎이는 거 싫으니까 지금
빨리 알려드리는 게 더 도움되는 거 아닌가라고 본인 기준에서 자꾸 설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연락을 쪽지로만 하세요라고 해도 안 해요. 그냥 꿋꿋하게 전화하고 문자하고 합니다. 전화하고 문자하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지만 아마 앞으로도 몇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드라마 영어 레슨 위크 1의 레슨 3를 꼭 보세요 라고 내가 리퍼럴을 여러분들에게 달 거예요. 이거 나랑 소통을 하고 싶다면 이 방법을 꼭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강좌 자체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걸 그냥 계속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과제를 이메일로 PDF 파일 아니면 JPG 파일로 사진 찍어서 보낸다던가 이런 행위를 하면 본인이 힘들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과제는 온라인으로 리지스트가 되고 저절로 그 서버에서 관리를 합니다.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 저절로 자동으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연락을 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출석 관련은 학사 관리에 연락하시면 되고요. 과제는 온라인으로 과제를 풀고 거기서 끝이고요. 내가 성적을 매기거나 뭐 채점하는 경우도 없고 서버에서 그렇게 등록이 되면 그걸로 끝이고요. 내가 서버를 다시 열어서 한 명만 예외적으로 다시 그 사람을 등록시키는 거는 뭐 제가 미안합니다만 컴퓨터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그 서버가 외국 그 출판사 서버지 내가 관리하는 서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과제 때문도 그렇고 유구결석도 그렇고요. 유구결석은 그냥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를 한 다음에 나한테 사진 찍어서 쪽지를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쪽지할 때 이것만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영어 5일반 땡땡땡입니다. 왜? 쪽지에는 본인 이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몇 학년인지 무슨 뭘 듣는 학생인지 그리고 강좌를 뭘 듣는지가 안 보여요. 그냥 본인 이름이랑 학번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학번이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지금 말해줬죠? 내가 여러분들 전공 교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름만 보고 이 학생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200명 가까운 학생들 중에 어느 반에 속해 있지를 생각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 동명이인도 있죠. 학번을 기억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연락을 할 땐 안녕하세요. 드라마 영어 5일반에 듣고 있는 땡땡땡입니다. 이런 점에 관해서 문의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수업이 늦는다, 학교를 못 온다, 뭐 과제를 못했다 이런 거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거 예외라면 별로 나랑 연락할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드라마 영어 야간반 온라인 수업 그리고 대면 시험 강좌 레슨 1, 2, 3 모두 마칩니다. 지금이 레슨 3였어요. 네, 수고하십시오.